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칭 사단법인 함께 통일로 가는 길 설립발기위원회 위원장 한상윤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원래 국강산 강계토경 평안호태 왕릉 비문 7번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장래 코로나 위드 시대를 맞아서 설립 발기 및 회원 모집에 관한 그 홍보 및 소개를 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원래 우리는 한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민주와 복지의 이념 아래 하나의 나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기보다는 그냥 소개하는 자료로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조금 뒤에 강의를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단법인 함께 통일로 가는 길 소개. 민족 분단의 현실과 남남 갈등의 문제로 인해 생겨나는 온갖 민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민족 통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비종파, 비정파, 비영리의 대동화합의 정신으로 설립한 통일부 산하의 사단법인입니다. 둘째,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사와 사상 및 문화를 정립하여 보급하고 남북 정치경제 이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민족통일론을 정립하며 통일의 비전을 전 국민과 공유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로서는요, 이제 목적 사업이라고 합니다. 첫째, 월간 함께 통일로 가는 길의 발행과 보급. 둘째, 출판 및 유튜브 방송 사업. 셋째, 남북 통일 현장 체험 학교 운영. 넷째, 통일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운영. 다섯째, 남북 청년 통일 학술대회 개최. 여섯째, 세계 한민족 통일 학술대회 개최. 일곱 번째, 만주 고구려 및 발해 고분 보존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회원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회원. 단체 회원은 학교, 종교단체, 사회단체, 기업 등으로서 우리 법인의 민족 통일을 위한 취지와 활동 및 인재 양성의 취지에 동참하고 월 10만원 이상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둘째, 개인회원입니다. 개인회원은 개인으로서 매월 1만원의 회비를 일시불 또는 월 단위로 내는 회원을 말합니다. 셋째, 장학회원입니다. 장학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국군 장병, 해외 선교사 및 그 자녀들, 본 법인 장학생 선발자들은 전액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과 특전입니다. 첫 번째, 회원 자격입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만 14세 이상으로서 한민족의 통일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회원 특전입니다. 가, 총회 회원으로서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나,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다, 본회가 실시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건강, 입시, 취업, 애정, 학업, 인생, 종교 문제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매월 발행하는 월간 잡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 본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10% 이상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보스턴 프라디지 스쿨의 영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설립 발기 및 회원 가입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다음 연락처로 입회를 신청하십시오. 전화 010-3349-2895, 이메일 hansy@g.skku.edu, 주소 서울 은평구 가련로 234-23 2층, 가칭 사단법인 함께 통일로 가는 길 설립발기위원회. 두 번째, 설립발기인은 심사 후 통과되신 분만 아래 계좌로
100만 원과 취임 승낙서를 내시면 됩니다. 셋째, 개인 회원은 아래 계좌로 매월 1만 원을 입금하시면 되고 단체 회원은 매월 10만 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은행 계좌는 국민은행, 계좌번호는 429501-01-563311 예금주 한상륜입니다.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상륜 목사입니다. 오늘은 국강산 강계토경 평안호태 왕릉 비문 제7번째 강의 날인데 오늘은 앞으로 코로나 위드 시대를 맞아서 11월 초부터 이제 코로나 위드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만남도 가능해질 것 같고 정상적인 이제 창립 총회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설립 발기 및 회원 모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단법인 함께 통일로 가는 길은 그 설립된 취지가 사실은 대단히 정말 고귀한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남과 북이 또 남남 갈등에 또 모든 제종파 또 모든 제정파 하여튼 모두가 다 함께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정한 여건을 갖추고 이제 사단법인의 조직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제 이 사단법인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족 분단의 현실이 너무나도 오래 질질 끌고 있습니다. 지금 1945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아주 폭압에서 해방되고 나서 또 1948년 남과 북이 각각 이제 국가 체제를 수립을 했습니다. 남쪽은 대한민국으로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그렇게 각각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당시 해방 공간에서 사실 우리 좌우익 지도자들 뭐 중도파든 뭐든 다 합쳐서 이제 지혜를 모아서 민족이 하나로 정권을 설립을 해서 시작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북쪽은 소련의 진주와 더불어서 소련의 사주를 받은 새 정권이 수립이 되었고요. 남쪽은 미국을 중심한 세력들이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민족 분단의 현실이 그 이후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북 동란이라는 아주 정말 450만이 넘는 막중한 인명 피해를 내고 그리고 국토는 초토화되고 완전히 전 세계의 최빈국으로 전락한 것이 1950년에서 53년도까지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 남과 북은 각자 체제 경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가 우월하고 또 이 한반도를 자기네들이 지배해야겠다라는 일종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각자가 또 가지고 있는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 통일 문제를 그동안 이용만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은 북대로 이제 최근에는 뭐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뭐 핵이 50기니 60기니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남쪽은 이제 다시 또 SLMB서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제6위의 군사 강대국이 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남한과 북한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미국과 일본 또 이제 그 해양 세력과 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북한의 이른바 대륙 세력이 첨예하게 충돌되고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 아직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쪽 나름대로 뭐 한류의 세계화니 뭐니 해서 지금 몹시 우리가 흥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냉철하게 민족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통일 문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그 교포들부터 모든 그 각계의 모든 그 우리 지도층 또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제 민족 분단의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비 효과라는 것이 대단히 처음에는 미약하죠. 하지만 나비 효과가 결국은 엄청난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듯이 지금 우리가 시작한 이 민족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이 통일운동은 사실상 앞날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통일운동의 방점을 찍는 대단히 중요한 일종의 국민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남남 갈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북 갈등보다 더 첨예합니다. 좌는 우를, 우는 좌를, 여당은 야당은, 야당은 여당을 서로 간에 못 잡아먹어서 거기다 또 소위 극소수의 10%도 안 되는 극소수의 아주 부유층과 또 대다수의 빈민층들 간에 이러한 그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노동자와 경영자의 갈등 뭐 등등. 이 남남 갈등의 문제는 지금 풀지 않으면 아마 나중에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민족 분단의 현실과 또한 이 남남 갈등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좌냐 우냐 지금 이념 대립 투쟁을 할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이념이 밥 벌어 먹여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 좌든 우든 좋은 것을 취합하고 또 민족의 긴 장래를 위해서 지도층들과 국민들이 합심 단결해서 이 민족 분단의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그 민족 분단의 현실과 남남 갈등으로 인한 모든 문제에서 생겨나는 그 온갖 민족적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족 통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민족 통일 얘기하면 약간 좀 맛이 간 사람, 약간 좀 시대에 덜 떨어진 사람, 그거 왜 해? 통일하면 우리가 뭐가 이익이 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지도층들을 참수해서 북한의 새로운 정권을 수립해서 거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통일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이러한 일종의 환상 비슷한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약간 좀 맛이 간해드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솔직히 저도 이 민족 통일운동을 해야겠다. 제 말년에 이제 이 통일운동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정말 핍박과 환난과 어떠한 고통이 뒤따를지 거의 저도 각오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유교, 불교, 도교, 모든 천도교까지 모든 종파들이 이제는 민족 통일의 비전을 가졌으면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비종파, 종파를 저희는 초월합니다. 비정파, 정파를 초월합니다. 좌든 우든 중도든 정파를 초월하고 비영리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첫째, 대동화합의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바로 대동화합입니다. 모든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동화합의 정신으로 뭉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부에 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인가를 내고 전국적인 또 세계적인 운동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설립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막연한 통일 운동이냐? 우리나라의 통일 운동 단체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통일부에 이 조사를 해보면 이 통일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한 파트에서 뭐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탈북자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통일의 이념적 지표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 조직을 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이 설립 발기인들하고 합의한 사실은 바로 통일운동을 위해서 첫째, 이 한민족사가 정립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사의 정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 고구려 정통주의나 또는 그 이전에 부여나 고조선 문제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유물사관에 기초를 한 자기 정권의 합리화를 위해서 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국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국사가 친일파들이
어용 그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든 그 기본 토대가 지금 변화된 게 없습니다. 사실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지금 근본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국사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편차위원회나 모든 세력들은 아직도 옛 이병도의 그 진단학회 출신들 내지는 일제의 그 조선사 편수회에서 갈라져 나간 그러한 잘못된 식민사학의 기초를 두고 있거나 또는 중국의 기초를 둔 이른바 중화 4대 사관의 기초를 둔 그러한 역사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지금 민족사의 정립을 민족 주체사관의 정립이 시급합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 핏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뭐 한 사람 뭐 단군에서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는 어찌됐거나 같은 시작을 했던 뭐 배달날에서 시작됐던 고조선에서 시작됐던 같은 민족 같은 핏줄입니다. 내가 하나 형성되기 위해서 약 100만 명의 피가 모여갖고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100만의 핏줄 속에는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적인 자료는 증거는 민족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은 민족사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사를 정립해서 하루빨리 민족 주체사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남과 북이 설령 통일됐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관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민족사를 빨리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민족은 고유의 사상과 문화가 있습니다. 설령 외부에서 들어온 그러한 사상이나 문화라 할지라도 한민족에게 들어오면 대단히 발전하고 대단히 정교하고 또 대단히 아주 그 고도의 문명을 이룩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요새 한류가 뭐 BTS부터 시작해서 뭐 기생충 또 요새 최근에 오징어 게임 등등 지금 세계의 그 영화관이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의 10개, 12 그 작품 중에서 4개가 바로 우리 한국 거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화를 그렇게 잘 만들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세계를 제패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영화를 잘 만들겠어요? 영화 보면 재미도 없고 지루해서 5분도 안 보고 꺼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우리 민족이 만든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환장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민족 자체의 그런 어떤 DNA가 없이 그냥 외부적인 것만 받아들여서 그러냐? 아닙니다. 한민족은 고유의 사상이 있어요. 한민족은 3일 철학이라고 고유의 사상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국선도 문화부터 시작해서 아주 대단히 훌륭한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설령 외국에서 들어왔던 유교나 또는 불교나 도교, 물론 도교의 원형은 우리 한민족의 선도입니다만은 여하튼지 간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러한 사상 및 문화를 우리가 지금 보급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민족은 위대하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에요. 너는 한민족의 표상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민족의 표상, 한글, 그 다음 거북선, 뭐 그거밖에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민족 고유의 사상 및 문화를 지금 세계적인 그러한 모든 사상 및 문화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민족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융합되고 그것이 고유의 어떤 그 우리의 역량과 결부돼서 발전되면서 우리가 점점점 고도의 문화를 이룩하고 있고 지금 세계 문화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론을 정립해야 됩니다. 통일론. 예?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정말 유물사관으로 통일할 것이냐? 아니면 유심사관으로 통일해야 되냐? 통일론이 나와야 돼요. 통일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통일의 당위성을 밝히는 이론입니다. 지금 통일론이 안 나오고서는 우리가 남북이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북이 만났어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우리 사회주의로 가자. 이쪽은 자본주의로 가자. 그럼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서로 싸우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주의 주장에 매몰돼 가지고 지금 해방 공간에서처럼 그래 결국은 좌우익이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는 우를 왼수같이 대하고 우는 또 좌를 왼수같이 대해서 서로 치고받고 때리고 테러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하고서도 여태까지도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그게 왜 그러냐면 민족 통일의 이념이 없어서 그래요. 민족 통일의 이념이 있으면 이 이념이 바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정립된다면 아마
이 운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 통일론을 정립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어찌 본다면 좀 학문과 문화에 관계된 것이에요. 그러나 또 여기 물론 이제 민족 통일론은 이제 정치와 경제에 관계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이 비전이 전 국민에게 아래로부터 전 국민이 공감한다 이 얘기. 물론 이제 전 국민이 공감한다는 건 이상론적이죠. 왜냐하면 1%의 부유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골고루 대동사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안 돼 그러겠죠. 또 대다수의 빈민층들은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가 좋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최대 다수의 그러한 우리의 이념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전 국민과 비전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법인이 설립하게 된 그러한 동기요 비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너무 애매하거든요. 막연하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목표를 무슨 수로 달성할 수 있냐. 무슨 수로. 여기에서 이제 강론이 나와야 되고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강론과 방법론이 없이는 설령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고 민족 통일 좋죠. 누구나 다 원하죠. 한반도가 통일돼 가지고 백두산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금강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지금 대륙으로 저 유라시아 대륙까지 그냥 기차를 타고 빵빵 뚫린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제 땐 비록 일본인들이 우리를 총칼로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한반도를 넘어서 대륙으로 마음대로 유라시아 대륙까지 유럽까지 다녔어요. 그때는 열려 있었으니까. 지금은 휴전선이 가로막혀서 꼼짝 달싹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사단법인의 설립 비전이란다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 뭘 하느냐? 목적 사업이 있어야 돼요. 목적 사업.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소위 영리를 위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사업이 뭐냐 이거죠. 첫째, 저희는 월간지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월간 함께 통일로 가는 길. 이것을 발행과 보급하고자 합니다. 발행해서 전국 도서관과 전 세계의 각 대학 도서관 및 교포들, 한인 사회에 공급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는 물론 한민족사, 한민족 사상, 문화, 통일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출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출판은 인형을 보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민족사, 한민족 사상, 사와 또 사상 및 문화, 통일론에 이르기까지 출간될 책들이 지금 아무리 적어도 벌써 한 10대 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은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통일로 가는 길. 지금 회원이냐고 구독자가 27명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이 일로 해서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약 1000여 명 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것을 다 이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콘텐츠가 벌써 10대 개 나와 있습니다. 계속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직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실망할 거예요. 아유, 어떻게 겨우 구독자 27명에 조회수냐고 맥시멈이 한 270통, 280통 이러냐.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구독자 27명인데 보는 사람이 270명, 280명이면 굉장한 거죠. 사실.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직 운동이 종로구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시, 군구 단위로 다 어디든지 다 다니면서 강연회를 하든 아니면 발표회를 하든 북콘서트를 하든 그렇게 조직을 확장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로는 남북 통일 체험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좋은 아이디어 중에 아이디어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휴전선 근처에 가보시면은 폐교들이 많습니다. 휴전선 근처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는 어디까지 갔었냐면 DMZ 남방 한계선까지 갔었습니다. 예전에. 거기 그때가 제가 6살인가 7살 때 갔었는데, 참 거기 서서 한번 우리 철조망 저쪽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다 보이는 끝에서 한번 저쪽을 바라보십시오. 철망이 쫙 철조망이 쳐져 있고, 거기서 2km 뛰어가면 이제 북방 한계선에 도착합니다. 2km 뛰어가면, 물론 지뢰가 잔뜩 깔려서 폭발해서 죽겠죠. 민족 분단의 현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란다면 민족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이 비극이에요, 이게. 비무장지대만 사람들이 지금 못 들어가지, 온갖 짐승들은 거기서 번창한 지가 벌써 76년이라는 긴 세월, 거의 80년 세월 동안 자라가지고 세계의 아주 자원 보구가 된 현상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휴전선 근처에 폐교 같은 걸 얻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좀 꾸며가지고, 물론 리마들링을 좀 해야 되겠죠. 꾸며서 거기서 이제 주말이나 물론 평일도, 특히 이제 주말에 3, 4, 5 가족들끼리 짝을 이뤄서 거기에 와서 같이 캠프도 하고, 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유명한 강사님들, 전국에 정말 통일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분들 모셔다가 강연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관광회사랑 손을 잡고 판문점을 또는 DMZ를 쫙 이렇게 걸어보는 거예요. 걸어보면서 우리 민족이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남북 통일 현장 체험 학교를 직접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통일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을 열라고 합니다. 통일 지도자 양성 과정은 제가 이제 민족 주체별 또는 민족 중예별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전국의 대학생들, 또 전국의 각 교단들, 전국의 정당들, 하여튼 우리나라에 정말 앞으로 장래 연부 역강한 그러한 젊은이들, 20대부터 시작해서 50대의 중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모아서 이네들을 통일 지도자가 되기 위한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의 커리큘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저희는 종교 이해 과정을 둘 것입니다. 지금 이 종교 싸움이 아주 심각합니다, 세계가. 종교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화는 없습니다. 내 종교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남의 종교를 묵살하는 그러한 자세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상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상 및 문화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세계의 사상이나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우리 민족의 장래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막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및 문화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국선도를 비롯한 국선도, 그 다음에 이제 내공, 기공이 되겠죠. 기공.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 피지컬, 그러니까 육체가 강건한 사람. 옛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선인 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인 건자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고구려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고구려가 강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고구려 왕들은 90, 100살 넘는 사람도 있었고, 고구려 왕들이 그렇게 일찍 죽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선도를 연마했기 때문입니다. 선도. 선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고구려사에 잊혀진 비밀을 찾아 선가하는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참 재미나는 얘기가 있더래요. 외국에서 우리 평가하기를 고구려 사람들은 선도법과 부국 강병에만 몰두하고 있다. 선도법과 부국 강병.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몸이 허약해가지고 비리비리 되면은 과연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요즘 젊은이들 20대, 30대들도 머리가 아파서 죽는다는 사람서부터 당뇨병 있는 사람, 심장병 있는 사람. 이 청년들이요, 몸이 너무나 허약해요. 이게 다 지금 이 선인 건자가 되지 못하고 공부만 들고 판대든지 한쪽만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정말 우리 민족 고유의 그러한 이제 운동법을 개발했고 이미 그것을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적어도 통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국어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일어, 러시아어, 적어도 우리를 둘러싼 4강의 언어는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최하 2가지 이상은 필수로 마스터를 시킬 예정이에요. 최소한 영어와 중국어는 잘해라. 최소한 영어와 러시아어를 잘해라. 최소한 영어와 일어는 잘해라. 이런 식으로 인재가 되려면 언어에 비상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를 할지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꽁고 먹은 그런 스타일이 될 거 아니에요. 외교라는 건 말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 상대를 녹여야 되거든. 그러려면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 조직 플러스 또 운동, 선전이죠. 선전. 이건 정치적인 능력이에요. 정치적인 능력을, 정치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조직의 원리와 조직을 가동하기 위한 그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전술, 선동술. 여러분 만약에 남북이 졸지에 통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정당끼리 한번 싸움을 붙어본다고 보세요. 우리 뭐 아는 게 있어야죠, 한국 사람들. 그래도 세계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조직 집단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공산당,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 왜 그런지 아세요? 끊임없이 주입을 받았으니까, 교육을 받았으니까. 통일을 위해서 정치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조직을 만들고 무슨 통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커리큘럼이 나와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민족 주체별이라고 가감하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민족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뭉치지 않으면 그런 조직은 이념 싸움으로 끝납니다.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 나는 자본주의가 좋아. 젊은 놈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20대들이 뭐 당의 대표도 뭐 30대인데 완전 사상이 한쪽으로 기울어가지고요. 그렇게 사람이 편협하고 막혀가지고는 장래 민족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없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반드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넓은 교육, 확 펼쳐진 교육, 정말 어디 가도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그러한 청년 지도자들을, 통일 지도자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로는 남북 통일 청년 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남북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가슴을 터놓고 뭐 김일성 대학생이든 서울대학생이든 뭐 남한의 어느 대학교든 서로 뭉쳐서 토론하고 과연 이 민족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막죠. 서로. 막아요.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왜냐하면 서로 간에 통해버리면 야 우리 통일하자 그러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통일을 하기 위한 방안은 자 이러한 남북 청년 통일학술대회를 개최하고 6번째로는 이제 세계 한민족 통일대회. 자, 세계 한민족은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민족 하면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 뭐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디아스포라 돼 있는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주 깜짝 놀란 게 저기 저 남태평양의 피지 섬은 기본이고 하여튼 무인도라고 생각되는 그 섬에까지 사람들이 가서 사는데 보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이러한 민족들이 세계 한민족이 모여서 통일 학술대회를 한번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통일할 것인가? 이제는 모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만주의 고구려 고분이 1만 2천 개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왜? 중국 정부는 만주의 고구려 및 발해 고분을 보존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발해 고구려의 땅이 어디까지입니까? 북경 이북까지 만리장성을 넘어 엄청난 영토를 차지했던 고구려와 발해의 현 실상이에요. 동북 공정을 실시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막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남한과 북한이 손잡고 고구려 고분을 보존해야 되겠다 하고 만약에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한다고 그러죠. 당연히. 사진만 찍어도 잡혀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갔을 때는 강계토대왕 비문에 없었거든요. 유리 보호막이. 근데 지금은 완전히 유리 보호막으로 딱 막아놓고 누구도 촬영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뭐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보자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만주의 집안에 가서 고구려의 고분 12,000기가 방치되어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중국의 일개 역사로 변화되면서 정말 우리 민족의 고유의 아이덴티티와 우리 민족의 장래가 말살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식들 때에 가서 만주 우리하고 관계없어. 우리 민족은 그냥 한반도에 살던 그냥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서 티격태격 살던 아주 조그만 민족이었어.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진짜 유감이죠. 왜냐하면 말 달리던 대륙의 주인이 오늘날 한반도의 이 아주 협소한 땅에서 그것도 남과 북이 갈라지고 또 남은 남남끼리 갈라져갖고 뒤집다 싸우고 죽자 살자 이런 세상이 우리가 원하던 홍익인간 이와 세계의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생각해서 이 통일운동에 참여해 주십사 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회원에게 뭐 혜택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회원. 우리 회원이 되시는 건 정말 땡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회원들은 그냥 회비만 내고 뭐 자기네들의 이상, 이론만 설파하지만 우리는 이 회원들에게 물론 이념과 학문과 우리의 주장을, 주의 주장을 전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단체나 우리의 이념, 학문, 주의 주장을 전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회원들의 영성 생활을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영성 생활. 영성 생활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맨날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영성 생활은 물론 뭐 불교인들도 영성 생활 합니다. 기독교인들만 영성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성 생활의 중요성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이전의 고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이 영이라는 주체에 대해서 영의 주체에 대해서 이 영성이 하늘하고 단 그래서 천과 인이 하나가 되는 천과 인이 합일되는 이거를 대단히 중시한 민족이에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안 나와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내 이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모든 일을 할 때 하늘이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고유의 한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걸 이제 경천애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늘을 공경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정치는 포갑 정치밖에 갈 길이 없습니다. 네?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경천애인의 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성 생활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영성 생활을 뭐 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영성 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일생을 가도 영성 생활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개돼지처럼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성 생활을 지도합니다. 셋째로 우리 회원들은 아까 얘기했죠. 국선들을 비롯한 이제 우리의 신체 선인 건자가 되기 위한 신체의 건강과 건강법, 신체 건강법을 보급합니다. 여기에는 국선도를 비롯하여 이제 뭐 아령 체조법, 그 다음에 또 뭐 등산, 뭐 등등 이 신체 건강법을 우리가 익혀야 돼요. 일평생 익혀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나이 40, 50대 갖고 벌써 관절이 아파요. 뭐 어디 허리가 아파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60대면은 이제 걷지도 못하고 골골거리다가 진짜 정말 요양원 신세를 져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요즘 100세 시대인데 김영석 할아버지 아시죠? 그 할아버지 교수님 102세세요. 네? 그런 분들 지금 멀쩡하게 지금 그렇게 사시면서 강연 다니시는데 연간 한 3천만 원씩으로 세금을 내신다고 그러더라고. 네? 신체가 건강하지 않고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은 다 1:1로 신체 건강법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넷째로 저희 회원들은 어학 및 어학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영어를
통달하실 수 있어요. 저희 회원이 되시면.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샘플 케이스로 영어 회화를 시작하고 있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콘텐츠만 해도 저희가 가진 콘텐츠가 초급, 중급, 고급해서 약 350개의 콘텐츠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공개를 안 하냐면 저희 회원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프리미엄 특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원은 상담 및 인생 상담. 이 중요합니다. 멘토를 하나씩 가진다는 멘토. 내가 이 회원이 되면 사단법인 함께 통일로 가는 길 회원이 되면 멘토가 하나씩 생긴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멘토가 돼가지고 무슨 정말 그 멘토한테 무슨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멘토의 노예가 되는 그게 아니고 인생을 코치해줄 정말 우선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입시 문제, 그 다음에 또 연애 문제, 취직 문제, 또는 장래 문제 이르기까지.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철학관을 하거나 무슨 점쟁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배울 만치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다 거치고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멘토가 돼가지고 우리 회원들에게 건강, 입시, 연애, 취직, 장래 등등 멘토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시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재, 선인 권자가 되기 위한 정말 거룩한 능력을 가진 예전에 그 전통, 선인 권자의 이 전통을 우선 몸이 건강하고 완전히 정말 나이가 60, 70, 80, 90, 100세가 되도록 강건하고 우선 몸이 강건해야죠. 영혼이 맑아야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천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되셔야죠. 그러려면은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식해가지고는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나쁜 인간들 만나서 나쁜 단체에 들어가서 나쁜 그 이념에 주입되면은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사단법인 함께 통일로 가는 길은 이런 민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좋은 그러한 정말 교육을 시켜서 그들 하나하나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아를 깨달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씨알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참 분신이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높은 경지, 최고의 경지가 선인 아니에요. 예전에는 선인이 뭐예요? 선인이란 건 산속에 사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극해서 욕망과 우선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여차하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고 칼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수해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자기 가진 재산을 탁 털어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일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희 회원은 물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단체 회원이 있습니다. 학교, 종교단체, 사회단체, 기업 등 우리를 후원하시는 분들, 월 10만 원 이상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을 단체 회원이라고 합니다. 또 개인 회원은 매월 10,000원의 회비를 받습니다. 개인 회원은 1만 원의 회비로다가 저희는 이분들한테 이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장학회원, 10,000원도 내실 형편이 못 되고 생활이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국군 장병, 해외 선교사 및 그 자녀들, 본 법인 장학생 선발자 이런 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는 회원이 되시면 이 회의 이념을 위해서 회원들이 희생하고 봉사해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정말 자기네들이 이 회원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개이득이라고 그러죠. 요새 애들이 야 거기 갔더니 개 이득이더라. 그럴 정도로 이득이 있는 그런
회원이 돼야죠. 뭐 맨날 조직을 위해서 봉사하고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체주의예요. 저희는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이 일이 정말 꼭 필요하고 내가 여기서 배우고 여기 제가 익혀서 내가 큰 인재가 되겠다. 이러한 야망을 가지면 아주 훌륭한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이제 회원 자격입니다. 이제 회원 자격. 회원 자격은 국적을 불문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리 회원 설립 발기들하고 얘기할 땐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자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꼭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해외에는 우리 교포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미국에 350만, 뭐 중국에 250만, 일본에 200만. 이런 사람들 다 국적이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민족을 통일하는데 회비를 내겠다, 기부금 내겠다, 회원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14세 이상의 국적 불문, 한민족 통일 지지자, 통일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사람, 지지 및 후원. 자, 이런 분들은 회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면 요새 뭐 다 머리가 깨서 옛날 같이 뭐 응애응애할 나이가 아닙니다, 요즘은. 그래서 회원이 되시면, 자, 회원 특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원 자격이었고요. 회원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총회가 있어요. 총회에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똑같아요. 회원이 되면 1인 1표의 의결권이 있어요. 두 번째로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교육에 치중해서 자식들을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제들 많이 계시죠? 저희한테 맡기십시오. 교육에 관한 한.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요. 멘토링. 멘토링은 뭐가 있다고요? 건강, 입시, 그 다음에 취업, 애정, 학업, 그 다음에 인생, 종교, 이런 데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특전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월간 잡지를 공급하고요. 월간 잡지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는,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상, 뭐 예를 들어 책이 뭐 10,000원인데 우리 회원에게는 뭐 10%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원에게는 특전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제 보스턴 프라지 스쿨과 같이 하고 있는 그 영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원 특전입니다. 저희 회원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선 좋으신 분들, 전국적으로 종교와 모든 걸 떠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민족의 순수한 통일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정말 서로의 연대감과 서로의 지극한 그 연대감 속에서 서로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회원가입 및 참여 방법은 제가 이렇게 유인물로 뒤에 올려놨습니다. 제 이메일이나 또는 나는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싶다, 회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입회를 신청하시면 바로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설립 발기인이 되는 과정은 약간 좀 까다롭습니다. 설립 발기인들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또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설립 발기인은 심사 후 통과되신 분만 계좌로 이제 100만 원의 기부금을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임 승낙서를 내시면 됩니다. 설립 발기인에게는 이 설립 발기에 필요한 기금 100만 원과 취임 승낙서를 받습니다. 개인 회원은 매월 1만 원의 회비를 납입하시면 되고요. 단체 회원은 매월 10만 원을 입금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 말씀드린 요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제 이렇게 소개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 연말까지 좋은 일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범사의 축복을 받으셔서 만사가 다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